전에 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명칭이란 거 있잖아요. 왜 효라고 했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만들어낼 적에 누가 만들었는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왜 그러한 그 문자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의미를 그 속에 집어넣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지금은 고인이 돼서 그분들을 만나볼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면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부활이라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세계 삼효를 그린 건 뭐냐, 요게 일권천이잖아요. 순양이니까. 근데 모든 효가 뭐냐면 삼효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삼효는 소성계라고 하고, 이렇게 6개로 된 거는 대성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성계와 대성계인데 소성계는 3개, 대성계는 6개 이루어져요. 여기에도 큰 뜻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왜 삼효 3개를 갖다 기본으로 하냐면은, 제가 사과가는 비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반드시 3번을 갈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3번을 갈라야 돼요. 3번을 갈라야 되는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9개의 숫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9개의 숫자. 9개의 숫자를 갖다가 전부 다 모아두면 그 10번째 10십자가 되는 건데, 숫자가 왜 굳이 우리 조상들은 1에서 9까지 9개로 만들었느냐, 그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은 인체가 왜 9개의 구멍이 생겼느냐, 그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7개, 그 다음에 밑에 2개가 있잖아요. 그게 하도에서 말하는 이칠화입니다. 그게 바로 이칠화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나중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7이 되는 과정, 이제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 속에서 칠정, 신호, 에락, 에오요, 그 칠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 내 감정을 갖다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감정을. 그래서 이 감자가 이제 다할함에다가 마흔심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다할함, 마음심. 그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할함자는 1, 9, 한 입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 입으로 이게 이제 무자잖아요. 갑일명장부, 이제 토를 말한 거죠. 이렇게 오토를 말한 건데, 한 입으로다가 오토를 갖다가 다스리는 거, 그것이 모든 걸 다 한다 해서 다할함이라고 한 거고, 거기다 마음 십자를 붙이면은 마음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여기 느낄 감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고 해도 이런 이치를 알고서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 거의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자기가 잘된 죄를 짓는지도 어떤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불쑥불쑥 내던져 버려. 그 업보가, 그걸 업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업보가 굉장히 크게 돌아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잘 써야 돼요. 첫 번째 말.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칙을 통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6개는 뭐냐면은 사과를 가르는 건 3번이고 3번 가르면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나 6은, 그러니까 3하고 6 이런 숫자는 뭐냐면은 무형을 가리켰다 그 얘기예요. 3은 3개의 칼날이잖아요. 1번, 2번, 3번 갈라니까 3이라는 숫자는 칼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6이라는 숫자는 그럼 뭐죠? 3번 갈라서 드러나는 조각은 뭐냐면 8조각이잖아요. 8조각. 8이라는 숫자는 유형을 상징하는 겁니다.
8조각이니까 조각은 한 번 가르면 2조각, 2번 가르면 4조각. 그러니까 2, 4, 8 이거는 전부 다 유형의 눈으로 드러난 조각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수리를 대부분 또 놓치고 있어요, 지금요. 4, 8. 그럼 4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조각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4단, 9구단의 4단, 8단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은 눈에 드러난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3은 뭐냐면 칼날이잖아요. 모든 걸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6도, 그러니까 3이 무형이다. 그럼 6도 무형이죠. 배수니까. 9도 무형이고, 이게. 3, 6, 9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표면에 뭘로 나타나냐면 6은 뭐냐, 6개의 십자가로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음과 양이 합한 상태예요. 음과 양이. 그 음과 양이 합하면 음과 양이 합하면 여십자가 되잖아요. 3번 가르는 사과의 표면에 나타난 그 십자가, 이게 6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6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바탕은 뭐냐면 5예요, 여러분. 1, 2, 3, 4, 5. 여십자는 5까지 간 거예요. 5를 가리킨 거예요, 이게 지금. 5가 6개로 이렇게 벌어진 게 그게 바로 6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걸 가리킨 거예요. 6개 효, 6효를 가리킨 겁니다, 이게. 그 6효는 뭐냐면은 6기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돼요. 6효는 6기를 가리킨다. 그럼 인체에서 6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걸 잘 이해하려면 12띠를 알아야 돼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술에 12개가 있는데 자하고 한자리 뭐냐면 5잖아요. 자하고 맞은편에 있는 게 5예요. 그 좌우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거는 인체에서 심장의 기운을 갖다가 다스려줘요. 좌우, 소음, 분하. 이제 요거는 한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축하고 미는 뭐냐면 태음, 습토 해가지고 폐의 기운을 다스려줘요. 이게. 그래서 그 6기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 몸에 흐르는 그 12경락,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병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6효,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12경락 그런 거고 연관이 된다는 사실. 이제 그래서 6효를 제대로 연구하면 이제 6효점이라고 또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런 원리하고 연관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게 3개, 소성계가 몇 개로 되냐면 8개가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3번 갈래니까 조각이 8개로 나왔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3번 가니까 8조각이 나와요. 그걸 3효가 8개를 모였다. 그러니까 그 8개에 있는 효를 정답하면 3, 8이 24, 24효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24효는 뭐냐면 여기 등뼈의 24 척추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척추뼈가 24개입니다, 여러분. 척추뼈가. 이 흉추, 이게 7개예요. 그 다음에 요추, 이게 5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뼈가 뭐냐면은, 경추가 7개, 요추가 5개, 가슴 형자, 흉추가 12개가 있어요. 그 5, 7, 11을 합하면 24개의 등뼈가, 척추뼈가 인체를 갖다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번 가르니까 8곱, 8등분으로 나눠져 갖고 24개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 1년도 24절기라 하잖아요. 1년. 왜 하필이면 24개를 만들었냐면은 인체를 펼친 게 시간과 공간에 원래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 몸의 신비한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대전의 그 모든 것이 나한테서 벌어져 나갔던 게 보이게 마련이죠. 그럴 적에 비로소 자연하고 나하고 일체감을 갖는 거지. 자연하고 나하고 일체감을 갖는 경지에 이르면은 결코 자연 파괴를 못해요. 자연을 파괴하는 그 자체가 내 몸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인류가
높은 과학 문명을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요새 보세요. 여름, 한겨울인데도 여름 같아. 어떻게 된 게 지금요.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자연의 법칙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편한 과학 문명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가스가 발생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고 인류가 행복하려면은 이런 주역의 원리나 천문경 이치 이런 것이 확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세계 소성계가 3개인데 그것이 8개로 벌어졌다.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근데 전번에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게 변하려면은 이 순양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순양에서 변한 건 뭐냐면 음이 생겨야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게 일변이라 했잖아요. 이게 1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이게 두 번째가 변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하는 거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 이하고 이가 합한 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뭐냐면 네 번째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1, 2, 3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십상이잖아요. 1, 2, 3. 근데 주역은 그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이진법으로 가요. 1은 2가 되고 2는 4가 되고. 그래서 요 4가 변하면 뭐냐면은 요건 그대로고 요 밑에 그 4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가 변하면 뭐냐면 2하고 4하고 합한 게 변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거는 그대로고 요거하고 요것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양하고 가운데는 그대로고 밑에 양하고 두 개가 변한 게 이거. 여기 1, 2, 3, 4 이게 다섯 번째 변한 거예요. 그래 6은 뭐냐면은 2하고 4를 합한 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변하지 않는 거고 요거하고 요것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섯 번째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 2, 4를 합하면 일곱 번째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변해야 돼. 요거 전부 다. 이게 일곱 번째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버키도에는 어떻게 나냐면 요게 이제 1번이에요. 일건천. 여기 이태택, 선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선, 팔권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다가 버키도는 여기 1, 2, 3, 4 여기까지가 하늘 사상이고 그 전부 다 하늘 사상은 밑에 양효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땅의 사상은 전부 다 밑에 음효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 양효 4개, 음효 4개 이렇게 벌어지는데 요게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세 번 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변화는 3수로 다 끝나버린다 그 얘기예요. 3변까지 가면은 더 이상 안 변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4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양이잖아요. 양의 권역에서 음의 권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장수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걸 천부경에서는 3이 끝나면서 4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하늘이 끝나면서 땅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삼사성환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삼사성환.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뭐든지 3번까지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4번째부터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오치를 미운을 갖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땅도 똑같아요. 땅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하면은 그 땅이 다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 3하고 4,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하면 땅이 다 변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이 변하는 걸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은 철저하게 세 번 가고 네 번째 다른 상태로, 다른 분야로 접어든다. 그걸 일러준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일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일을 갖다 주인공으로 했잖아요. 일권천. 근데 이번엔 이곤지를 주인공으로 한번 해봐요. 자, 이곤지가 이태택을 주인공으로 하면은, 자, 맨 처음에 한번 변하는 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니까 음이 양유로 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이게 첫 번째 변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변하는 거는 요건 그대로고 두 번째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 세 번째 변하는 거 뭐냐면 1하고 2가, 요게 두 개가 변해야 돼. 그러니까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고, 요건 그대로죠, 이렇게. 이게 세 번째라. 그러면은 1, 2, 3 하면은 이건 자기가 이제 여기 하늘이잖아요, 하늘 사상에서는 끝난 거야, 이제 이게. 그러면 얼른 내려가면 땅으로 내려가야 돼, 이제. 과연 그렇게 되나 봅시다. 4는 뭐냐면 요게 1, 2, 요게 4라 그랬잖아요, 맨 밑에. 요게 이렇게 요것만 변하는 거예요, 요게. 그 위에는 그대로 하고 밑에 거 요것만 변하는 거예요. 요게 네 번째 변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면 땅의 사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변하면은 밑에 1하고 위에 1하고 밑에 4하고 요게 합하면 5잖아요. 그럼 요 두 개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예요. 요게 다섯 번째 변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2하고 4를 합한 게 여섯 번째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변하는 거예요. 요 두 개, 요건 그대로고. 요게 여섯 번째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이야, 일곱 번은. 일곱 번은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위에 음이 양으로 변하고, 요게 두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요거의 반대가 이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7변까지 가야 돼, 이게.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까. 7변 가니까 순양인 하늘이 완전히 순음인 땅으로 다 뒤바뀌어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려면은 반드시 7변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5는 뭐냐면 여기잖아요, 5는. 그럼 요 5를 보세요. 여기에서도 5를 보세요. 여기서 5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 모습이 뭐냐면은 요 마지막 7변의 중심이 음이 아니라 양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7변이 이태택은 뭐냐면은 습기라 했잖아요. 못이라 했잖아요, 연못. 그럼 그게 땅에서는 뭐냐면은 제일 요구하고 반대가 되는 게 높은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습기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못이 반대 형상이 되면은 완전히 변하면은 제일 높은 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뭐냐면 한 짝이라 그래서 한 짝이라고 가장 완벽하게 서로 반대가 되는 형상이잖아요. 나하고 진정한 짝은 뭐냐면 나하고 이것처럼 말이죠. 완전히 1, 2, 3이 전부 다 반대가 되는 거. 그게 가장 완벽한 짝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는 갖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없는 걸 여기서 다 갖고 있어. 그래야만이 온전한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짝을 찾는 비결도 이 원리를 알면 돼요. 이 원리를 갖다가 적용시키려고 나온 것이 사주고 여러 가지 점성술이죠.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완벽한 것은 그 숫자하고 그다음에 팔계, 계상하고 이런 것들이 무형과 유형이 하나로 조화하는 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주하는 사람들은 그 주역, 역학, 계상을 모르고 또 계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숫자를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는 것 맞고 틀린 것도 틀리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무형과 유형, 숫자와 계상 이런 것들이 하나로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학문인데 그걸 세상에서는 상수학이라 그래요. 이제 형상상자하고 셈숫자. 그 숫자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변화의 법칙을 이렇게 가리킨 거고, 형상은 뭐냐면 보이는 유형을 가리킨 거고,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되게 그렇게 내 속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삶도 이게 1변, 2변, 3변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음이 양, 이렇게 되면 오선풍이 나와요. 이게 사진내 반대는 오선풍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7번째 오선풍이 나온지 안 나온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본인들이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